근시탱을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남 아이원상가 대표원장 백동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시력 교정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근시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시탱이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시력 교정 수술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력 교정을 우리가 한다는 거는 근시나 난시 등 어떤 굴절 이상값을 교정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근시가 다시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굴절 이상이 다시 생기는 것을 저희가 근시탱이라고 합니다. 근시탱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한 거는 각막 두께가 다시 증가하는 겁니다. 레이저 시력 교정술 같은 경우는 레이저로 각막을 깎아서 시력을 교정하는 건데, 이 각막의 조직이 재형성되고 증식하면서 다시 두꺼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깎았던 효과가 떨어지는 거라서 시력 교정의 효과가 떨어지고 근시탱으로 진행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구 길이의 증가가 있습니다. 만 18세부터 수술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성장도 멈추고 안구 길이가 증가하는 것도 멈춘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고도근시가 심한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조금씩 드물게 안구 길이가 다시 증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또 근시탱의 가능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워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카메라 렌즈 역할을 하는 이제 수정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젊을 때는 사실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 두께가 조금씩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면 도수라는 게 또 변하고요. 시력이 실제 떨어지지 않더라도 시력이 떨어진 것처럼 시야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근시탱의 원인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식 환자 대부분이 근시탱이 올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에서는 라식이나 스마일 라식은 한 1% 정도, 그 다음에 라섹 같은 경우는 한 3에서 5% 정도가 한 5년 정도 이후에 시력이 조금씩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요. 실제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나빠서 수술을 다시 해야 될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는 아닙니다. 실제 재수술의 비율도 전체 수술 환자 한 1% 정도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수술 중에 근시탱이 유발이 되는 또는 유독 높은 그런 수술이 있을까요? 라섹, 라식, 스마일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는 아무래도 라섹이 가장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근시탱이 일어나는 그 각막의 위치가 가장 바깥쪽 피부인 상피라는 곳인데요. 여러 가지 수술 방법 중에서 라섹이 아무래도 상피에 손상을 제일 많이 줍니다. 그 다음이 라식이고요. 그래서 특히 뭐 고도근시 환자나 이렇게 라섹을 좀 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는 근시탱이 이론적으로는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력 교정 수술 전에 근시 재발 가능성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측하기는 어렵죠. 신이 아닌 이상. 그래도 이제 방법적으로나 아니면 환자의 눈 상태에 따라서 가능성은 있겠다 정도 생각하는 거고요. 고도근시가 정말 심한 사람들, 레이저로 많이 깎아야 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각막에 주는 자극이 심하기 때문에 각막의 어떤 조직의 재형성이나 증식 같은 게 좀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한다기보다는 고도근시가 있을수록 재발 가능성, 근시탱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만 할 수 있는 정도지 정확한 예측은 사실 어렵습니다. 시력 교정술 후에 근시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죠.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하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각막 상피세포 이쪽에 증식이 많이 되면서 두꺼워지면서 근시탱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라섹이라는 방법이 가능성은 조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고도 근시나 고도 난시가 있어서 각막을 많이 깎아야 되는 경우에는 클리어 스마일 라식이나 렌즈 삽입술 같은 방법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수술 이후에 이제 관리입니다. 사실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환자분들이 잘 안 웃습니다. 잊어버리고. 근데 이게 근시탱이 이미 진행해버리면은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시력의 손상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 이후에 관리를 잘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특히 이제 건조증 같은 경우는 계속 상피 세포에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근시탱이 더 촉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증, 시력 수술 이후에 경과를 보는 것들은 수술 이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시탱으로 떨어진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재수술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근시탱을 하고 예를 들어 시력교정 재수술 같은 경우는 의사의 능력과 노하우,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로 실제 진행할지, 그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전적으로 의사의 숙련도와 경험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전에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두 번째는 교정을 다시 해야 되는 값은 어느 정도인지, 세 번째
잔여 각막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 각막의 모양은 대칭적으로 있는지 비대칭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환자분에게 재수술이 필요한지, 또 한다면 얼마나 효과를 볼지.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정확한 판단, 그 다음에 정확한 수술의 결정, 그리고 관리까지 근시탱을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근시탱은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나는 무조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술을 받으셨다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수술 받았던 병원에서 관리를 하는 게 좋고요. 혹시라도 정말 근시탱이 발생이 돼서 재수술을 고려하신다고 하면 좀 경험이 많고 그쪽 분야의 전문가한테 받으시는 게 아주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정보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원장님, 네. 이 근시탱 수술 실제로 많이 하세요? 하죠. 실제로 많이 하고 있죠. 유명한 사람들도 와서 또 하기도 하고 실제로. 기억에 남는 분이 따로 있으세요? 혹시 양궁 선수 구본찬 선수 아세요? 양궁 네, 예전에 네. 막 올림픽도 나가고 그분이 근시탱이 와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예전에 수술하고 나서. 근데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양궁 선수인데 관역도 잘 보여야 되고. 근데 뭐 일단 저를 찾아오셨으니까 제가 근시탱 이제 재수술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결과가 아주 잘 나왔어요. 저도 사실 이제 수술하면서도 양궁 하는데 내가 밥줄 끊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살짝은 했지만 당연히 결과가 좋을 거는 예상하고 있었으니까 결과도 좋았고 지금 다 해피하게 잘 선수 생활하고 계십니다. 네.